너 당장 앞치마 챙겨서 우리 집으로 튀어와. 와서 우리 귀한 장손 백일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 30년 피땀으로 키운 공장까지 빼앗고 쓰레기처럼 내쫓더니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1년 만에 맏며느리에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뻔뻔한 전화였습니다. 상간녀 아기의 백일상을 차리라는 기막힌 모욕. 백일 잔치상이요? 이 새벽에 진상 부리는 할머니 번호는 제 폰에 없는데 근데 누구시죠?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조강지처를 엄동설 안에 내쫓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손에 쥔 낡은 재단 가위가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줄은요. 악독한 시어머니와 불륜 남편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전 며느리의 발밑에서 처절하게 빌게 된 통쾌한 인과응보. 이 짜릿한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시간은 1년 전 사르르듯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엄동설안의 낡은 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지은은 꽁꽁 얼어붙은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른 채 밤새 미친 듯이 패턴 종이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영하 10도의 맹추위 속에 보일러마저 꺼버린 공장 바닥은 얼음장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에 갈라진 시멘트 벽 틈으로 스며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갗을 에어내는 듯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얀 원단 먼지와 초크가루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손바지와 점퍼를 겹겹이 껴입었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맹렬한 한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은은 등받이조차 없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새우처럼 한껏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거든요. 덜덜 떨리는 굳은 손가락으로 커다란 패턴지 위에 억지로 선을 그어 내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애처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물량 내일 아침까지 안 맞추면 거래처 끊겨. 보일러 기름 좀 넣어줘. 부르트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힘없이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름값이 얼만데 유난을 떨어. 아줌마, 손 빨리빨리 안 놀려? 전 남편 영태는 혼자 따뜻한 붉은빛 전열기 곁을 꿰차고 앉아 매서운 눈빛만 쏘아보냈습니다. 지은의 굳은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가 검붉게 부어올라 펜을 쥐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게 엉겨붙은 파란 초크가루가 손톱 밑에 시퍼렇게 박혀 그 세월의 무게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얼어붙은 거친 손끝이 쩍 갈라지며 새빨간 핏방울이 새하얀 패턴지 위로 무겁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무참히 번져나가는 그 자국은 뼈 빠지게 고생만 한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얼어서 마음대로 구부러지지가 않아서 그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뱉어낸 변명조차 허공의 냉기 속에 맥없이 부서질 무렵이었습니다. 낡고 육중한 공장 철문이 거칠게 밀려 열리며 녹슨 쇠가 레일 위를 긁어내리는 신경질적인 쇳소리가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짙고 달콤한 고급 향수 냄새가 공장 안을 단숨에 뒤덮었습니다. 화려한 모피를 두른 상간녀 유라가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난로 앞을 꿰차고 있던 영태가 득달같이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애지중지 감싸 안았거든요. 우리 자기 왔어? 공장 먼지 구덩이에 못하러 얘까지 걸음을 했어. 조금 전까지 악을 쓰며 윽박지르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끈적한 음성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껴입은 채 핏방울을 흘리는 지은의 처참한 꼴과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윤기가 흐르는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친 유라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오만한 발걸음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최말순이 유라의 살짝 부른 배를 과장되게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뻔뻔하고 역겨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휴, 우리 귀한 장손품은 배에 찬바람 닿으면 큰일 나지. 당장 날로 이쪽으로 대령해. 곧이어 최말순의 도끼 서린 시선이 언손을 녹이던 지은을 향해 혐오스럽게 내리꽂혔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쓸모없는 것은 이제 내 집에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 그 악독한 한마디는 날카로운 톱날이 되어 지은의 가슴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게 썰어버렸습니다. 10년 전 물량을 맞추라며 최말순이 억지로 한겨울 재봉틀 앞에 앉혔던 그날, 무리한 작업에 쓰러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유리파편처럼 튀어올라 가슴 깊숙이를 찔렀습니다. 자신들의 지독한 탐욕 때문에 무참히 짓밟혀버린 내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건만 일말의 가책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흩뿌려진 자신의 피가 묻은 패턴지들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 피복 공장에서 시작해 30년을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거든요. 영텐의 하청공장 아줌마로 불리며 먹다 남은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청춘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기계처럼 일만 시켰던 불쌍한 세월과 빛조차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해일처럼 덮쳐오는 억울함에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오열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왔지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악물고 삼켜야만 했습니다. 지은의 턱 관절이 부서질 듯 미세하게 떨려오는 뼈아프고 참담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피땀과 눈물로 빚어올린 공장인데 이 엄동설 안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발밑으로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가 매몰차게 날아와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맨몸으로 나가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날아온 이혼 서류와 지분 포기 각서가 지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오만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영태의 일방적인 축출 통보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얼음장 같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장들을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뼛속 시린 냉기 속에서 가늘게 떨리던 그녀의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찢겨나갔던 억울함은 어느새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벼려지고 있었거든요.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붉게 충혈되어 있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나가라고? 알겠어. 당신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줄게. 초크가루와 피가 엉겨붙은 손톱 밑으로 빳빳한 각서의 모서리를 구겨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책상을 엎고 저 뻔뻔한 낯짝들의 침을 뱉고 싶은 폭발적인 분노가 이가 시릴 만큼 끌어올랐지만 지은은 그것을 뱃속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지은의 입꼬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확한 날짜가 초읽기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1년 뒤 저 공장에 남겨진 구형 패턴만으로는 원청의 까다로운 리뉴얼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은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당장의 무의미한 말싸움이 아니라
완벽한 파멸의 그날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구형 패턴만 남겨진 저 공장의 기계들이 영원히 멈춰 설 경제적 사형 선고의 날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억울한 도장이 찍히고 나자 낡고 차가운 공장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매몰차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은 아무런 말 없이 굽은 등을 돌려 공장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개인 철제 사물함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사물함 문고리에 손을 뻗기도 전에 매서운 눈빛으로 등 뒤를 감시하던 최말순이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비닐봉투가 먼지 낀 시멘트 위를 질질 끌리며 지은의 낡은 작업화 악코를 매섭게 때렸거든요. 어디서 뻔뻔하게 남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려고 들어. 공장 비품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최말수는 팔짱을 꽉 낀 채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는 멸시가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네가 몰래 빼돌린 실타래랑 원단만 해도 트럭 한 대는 거뜬할 거다. 당장 도둑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내 구질구질한 옷가지나 대충 주워 담아. 30년을 하루같이 남편의 하청 공장을 업계 1위로 키워낸 조강지처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다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최말순의 그 뻔뻔하고 모욕적인 억지 앞에서도 입술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탐욕에 눈이 먼 인면수심의 인간들에게는 어떤 진실된 해명도 통할 리 만무했거든요. 지은은 발밑에 나뒹구는 쓰레기 봉투를 가볍게 무시한 채 녹슬어 뻑뻑해진 사물함 문을 열고 서랍의 가장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거칠고 부르튼 손을 거쳐간 수많은 패턴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값비싼 수입산 제도 도구나 쓸만한 비품들은 모두 그대로 버려둔 채 오직 낡고 묵직한 금속 재질의 재단 가위 단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의 검은 칠이 다 벗겨지고 쇠 냄새가 짙게 밴 그 가위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옷을 수선하며 지은을 키워내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굳은 살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지은의 마음 깊숙이 억눌려 있던 짙은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제 짐은 이것 하나뿐이니 이것만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지은이 감정을 완벽하게 거세한 목소리로 가위를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넣자 이번에는 영태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탁자 위로 내리쳤습니다. 질질 짜며 동정심 유발할 생각 말고 여기 집은 포기각서에 도장이나 얌전히 찍어. 이거 안 쓰면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영태는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듯 다가와 지은의 핏방울 맺힌 거친 손가락 사이로 싸구려 플라스틱 볼펜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옆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유라가 코를 찌르는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영태의 팔뚝을 끈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휴 자기야. 아줌마 도장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굴어. 그냥 지장 하나 꾹 찍으라고 해. 유라는 역겨운 콧소리를 내며 지은의 초라한 혹격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경박하게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 배고파서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것 같아. 빨리 끝내고 우리 자기랑 최고급 한우 구워 먹으러 가자. 응? 평생을 헌신한 본처를 엄동설한 길바닥으로 내쫓는 이 처절한 순간에 고기 타령이라니 일말의 양심조차 내다버린 파렴치한들의 난뜨거운 민낯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을 조롱하는 유라의 천박한 눈빛을 마주하고도 쥐고 있던 볼펜을 묵묵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영태가 들이민 붉은 인주에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엄지손가락을 말없이 눌렀습니다. 쩍쩍 갈라진 지문의 틈새마다 붉은 인주가 섬뜩하게 스며드는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타고 올라왔거든요. 지은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각서의 하단 여백에 자신의 지장을 선명하게 찍어내렸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마침표처럼 찍히는 그 짧은 찰나, 지은은 속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날짜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365일, 딱 1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더러운 모욕을 묵묵히 견뎌낸 대가가 무엇인지 그날이 오면 뼈에 새겨줄 작정이었거든요. 다 찍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만 마저 정리하고 미련 없이 나가겠습니다. 지은이 몸을 돌려 공장 한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데스크톱 컴퓨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안도하던 영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컴퓨터는 왜 건드려? 너 혹시 우리 공장 거래처, 장부나 알짜 연락처 몰래 빼돌리려는 수작 아니야? 영태는 허겁지겁 뛰어가 지은의 앞을 우악스럽게 가로막으며 책상 위의 마우스를 자신의 등 뒤로 낚아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의 뒤통수를 치고 빼앗으며 살아왔기에 남들도 다 자신처럼 비열할 거라 믿는 천박하고 치졸한 의심이었습니다. 허튼데 손대지 마. 내가 두 눈 뜨고 다 확인할 테니까 넌 그냥 비밀번호나 적어두고 당장 내 공장에서 꺼져. 다급하게 모니터를 온몸으로 가리는 전 남편의 볼품없는 꼴을 보며 지은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낡은 깡통 같은 컴퓨터 안에는 영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알짜 정보 따위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지은은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노란색 접착식 메모지를 한 장 거칠게 뜯어내어 익숙한 숫자 6자리를 빠르게 휘갈겨 썼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를 모니터 정중앙에 단호하게 붙여버렸습니다. 접착식 메모지가 모니터 겉면에 거칠게 밀착되며 건조하게 쓸리는 소리가 났고 그제야 영태의 눈빛에 얄팍한 안도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영태 씨 생일입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지금 당장 로그인해서 눈으로 직접 샅샅이 확인해 보시죠. 영태가 허겁지겁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탕화면의 폴더들을 열어보는 사이 지은은 본체 뒷면에 조용히 꽂혀 있던 자신의 개인용 외장하드 케이블을 과감하게 뽑아냈습니다. 접속 단자가 빠져나오며 내부 부품이 미세하게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낡은 모니터 화면이 파르르 깜빡이며 데이터 접속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까만 기계 당장 책상 위에 내려놔. 영태가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자 지은은 손바닥만한 외장하드를 자신의 얇은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회사 공용 서버에는 내년 봄까지 돌아갈 구형 패턴 데이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넘겨뒀습니다. 지은은 영태의 무지함을 꿰뚫어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뼈를 심어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장하드에 든 건 오직 내 머리와 달아버린 손끝에서 나온 내년 시즌용 신형 창작물입니다. 이건 철저히 내 개인 자산이니 인수인계 범위 밖이라는 거 명색이 사장인 당신도 법적으로 아주 잘 알 텐데요. 영태는 모니터에 줄지어 떠있는 수백 개의 파일 폴더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턴의 미세한 곡선 차이나 대기업의 시즌별 트렌드를 구분할 지능조차 없는 무능한 인간에게는
그저 껍데기 파일 개수가 많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불렀던 셈이었습니다. 가져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깡통 같은 기계 쪼가리 하나 들고 간다고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갈 줄 아냐? 영태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거드름 피우며 두드리고는 오만방자하게 턱을 치켜들고 조롱했습니다. 서버에 파일 꽉꽉 찬 거 보니까 아주 3년은 거뜬히 굴려먹겠네.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까 그만 내 공장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완벽한 파멸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는지 꿈에도 모르는 멍청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파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까다로운 리뉴얼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핵심 기술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의 낡은 가위와 외장하드의 단단한 촉감을 번갈아 쥐어보며 차갑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며 30년의 피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장의 철문 쪽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는 벌써부터 내일 점심에 먹을 소고기 부위를 고르며 낄낄거리는 유라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최말순의 요란한 호들갑이 어지럽게 뒤엉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귓가에는 그들의 천박한 소음이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단 하나도 삭제하거나 훔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을 뿐이었거든요. 다만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피 같은 기술을 공짜로 넘겨주는 멍청한 자선을 오늘부로 깨끗이 끝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밖으로 한 발짝 내딛자 곧바로 낡고 육중한 공장 철문이 등 뒤에서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듯 다쳐 내렸습니다. 녹슨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수백 킬로그램의 철판이 문틀과 맞부딪히며 공장 일대를 뒤흔드는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바깥의 끔찍한 혹한과 공장 안의 더러운 탐욕을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무겁고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의 소리였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엄동설 안의 칼바람이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렸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뜨겁고 맹렬한 반격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년 대기업의 대대적인 시즌 리뉴얼이 시작되는 날 그들에게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가 내려질 치명적인 덫이 세팅된 겁니다. 정확히 365일 뒤에 터질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공장 철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갑게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무거운 발걸음이 마침내 멈춘 곳은 도심 외곽의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골목 끝자락이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열쇠로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의 자물쇠를 돌리자 녹이 쓴 경첩이 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끔찍하게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른 벽지 특유의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강타하며 훅 끼쳐왔습니다. 보일러가 끊긴 지 한참 지난 노란 장판 바닥의 냉기가 얇은 구두 밑창을 뚫고 발끝부터 무자비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그녀는 얼음장 같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텅 빈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지도처럼 번진 천장과 습기에 불어터져 모서리가 들뜬 벽지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30년을 뼈가 부서져라 바친 청춘의 영수증치고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결국 30년을 뼈가 부서져라 바친 내 청춘의 영수증이 이 곰팡 내 나는 방 한 칸이었구나. 지은은 꽁꽁 언 손으로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어젖혔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다른 어떤 값비싼 짐도 아닌 어머니가 물려주신 무거운 금속 재단 가위만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에 감아둔 빛바랜 1000조각의 거친 질감이 먼저 손끝에 닿았고 그 뒤를 이어 칠이 벗겨진 차가운 쇠붙이의 묵직한 무게가 가슴팍까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짙은 설움이 마침내 터진 둑처럼 왈칵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30년 동안 영태네 하청 공장 아줌마로 개처럼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건 엄마가 쓰던 이 낡은 가위 딱 하나야. 지은은 차가운 금속 가위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얼어붙은 장판 바닥에 무릎을 모으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입술을 안으로 말아 문 채 창자가 끊어질 듯한 먹먹한 울음을 기어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단칸방 안을 채우는 억눌린 오열 소리가 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와 처절하게 뒤엉켰습니다. 그 좁고 칙칙한 방 안에서 몸을 사리며 우는 지은의 등은 30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채 비참할 정도로 작게 구부러져 있었거든요. 다 해진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지. 그래, 내 피땀으로 지은 공장에서 그 어린 것과 최고급 한우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지은의 머릿속에는 뻔뻔하게 웃음 짓던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낯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실컷 씹어 삼켜. 1년 뒤에는 그 잘난 사돈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먼지나 핥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결코 밤을 지새우며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짧고 깊은 오열을 끝낸 지은은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좁고 낡은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돗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거칠게 세수를 했습니다. 핏발이 선 붉게 충혈된 눈동자와 얼룩진 눈물 자국을 매서운 냉수로 남김없이 씻어내 버렸거든요. 울지 마. 내 인생에서 구질구질하게 우는 건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거칠게 닦아낸 지은은 금이 간 낡은 화장실 거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거울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 너머로 도끼를 머금고 번뜩이는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단호하게 꽂혔습니다. 울음에 부어오른 눈두덩 아래로 드러난 광대뼈의 날카로운 윤곽이 오히려 무서울 만큼 단단한 결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 영태네 공장 아줌마. 그딴 초라한 껍데기는 오늘부로 하수구에 다 버린다. 지은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턴 장인 강지은. 내 진짜 이름 석자로 너희들의 밥줄을 완벽하게 끊어줄게. 거울 앞을 벗어난 지은은 곧바로 냉골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노트북을 펼치고 전원을 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창백한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도끼 어린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초크가루가 베어 갈라진 손끝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경쾌하고 단호한 타이핑 소리가 적막한 단칸방을 채웠습니다. 과거 대기업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단번에 통과시켰던 그녀만의 독보적인 포트폴리오 파일들이 화면 위로 일목요연하게 정렬되었습니다. 30년간 닳고 다른 손끝에서 탄생한 수백 벌의 정교한 패턴 도면이 그 작은 모니터 안에서 빼곡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원청 패션 회사의 내년 신규 론칭, 내 완벽한 신형 패턴 기술 없이 그 깡통 공장 기계들이 단 하루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작업을 마친 지은은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가장 깊숙한 안쪽 칸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대기업 원청 패션의 회장이 직접 공장으로 찾아와 극찬하며
내밀었던 직통 명함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품에 품고 다닌 탓에 가장자리가 거칠게 달아버린 고급 금박 명함의 질감을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제 손기술을 보시고 100억짜리 가치가 있다고 극찬하셨죠.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지금 당장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의 눈동자는 이미 1년 뒤 벌어질 완벽한 권력의 역전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공식적인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자마자 지은은 마침내 회장의 직통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신호음이 정막을 가르며 울리다 이내 수화기 너머로 연결되는 미세한 전자음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 영태 어페럴에서 일하던 패턴 장인 강지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굵직하고 놀란 듯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지은 장인? 아, 영태 사장 밑에서 그 기가 막힌 패턴을 다 뽑아낸다는 그분 아닙니까? 이 아침부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소? 지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본론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 하청 공장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회장님께 내년 원청 패션 회사 리뉴얼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신형 패턴의 독점권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전해져 오는 찰나 지은이 묵직한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대신 제게 단 하나의 권한을 주십시오. 내년 하청업체들을 제 손으로 직접 검열하고 쳐낼 수 있는 본사 감사 책임자 자리 말입니다. 1년 뒤 천륜을 저버린 자들의 밥줄을 끊어버릴 거대하고 완벽한 덫이 마침내 그 매서운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흐른 한여름이었습니다. 지은이 쫓겨난 하청 공장 안은 마치 불지옥처럼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녹슨 천장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축이 휘어진 날개가 천장 덮개를 긁어대는 거슬리는 쇳소리를 쉴 새 없이 토해냈지만 35도를 웃도는 끔찍한 찜톤 더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파놓은 완벽한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줄도 모르고 사장실에 앉은 영태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매장의 영업사원과 여유롭게 통화를 즐기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딜러님. 우리 예쁜 와이프가 당장 탈 거니까 그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내일 아침에 바로 출고시켜요. 결제는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돌릴 거니까 한도 꽉 채워서 긁어버리고. 그가 껄렁하게 거드름을 피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전체의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기계 경고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메인 컨베이어 벨트가 발작하듯 멈춰 섰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대형 모터에서 매캐하게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끈적한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공장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공장장의 파르르 떨리는 양손에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원천 패션 본사의 불량 판정서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의 등 뒤로 열린 창문 너머에는 본사에서 쓰레기 취급하며 뱉어낸 수천 벌의 가을 리뉴얼 반품 의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공장 마당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찢어진 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옷더미 위로 한여름 떼약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눅눅한 합성섬유 냄새가 뜨거운 공기를 타고 역겹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본사에서 가을 신상품 패턴이 전부 불량이라고 전량 반품 때렸습니다. 우리 공장 이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공장장의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떨렸지만 전화를 붙들고 있던 영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기계 잠깐 고장 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딜러님 신경 쓰지 말고 당장 계약 진행해요. 그는 공장장의 필사적인 경고를 완전히 묵살해버린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억 단위의 위약금 청구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구겨 바닥에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빳빳한 서류 뭉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허무하게 흩어져 나갔지만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적힌 숫자들은 영태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부도의 증거였습니다. 월급이 끊길까 불안감에 휩싸인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전화를 끄는 영태의 멍청한 허세는 오히려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위약금까지 거 은행 대출 최대한 끌어다 막아버리면 그만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원청 패션 원청 1차 벤더인데 너희들이 뭘 쫄아. 회사의 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젊은 상간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 같은 회사 돈을 허공에 뿌려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영태의 모친 최말수는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연신 훔치며 동네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식자재 마트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돈 많은 새 사돈댁 식구들에게 절대 기죽지 않겠다며 그녀는 양손에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전복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사돈이 돈이 썩어나도 이 말순이의 정성은 못 따라오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솜씨로 그 잘난 콧대를 팍 꺾어 놓을 거니까. 말순은 땀에 젖은 얼굴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거들먹거리며 상간녀 친정 식구들을 대접할 100일 잔치상 준비에 미친 듯이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좁고 낡은 주방은 이미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돼지우리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도마 위에는 핏물도 제대로 빼지 않은 두꺼운 고깃 덩어리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비린내가 사방으로 진동했습니다. 기름때가 시커멓게 눌어붙은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 뚜껑이 수증기에 밀려 덜그럭거렸고 넘쳐 흐르는 갈색 국물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아휴, 이놈의 고기 핏물이 왜 이렇게 안 빠져? 몰라. 비싼 양념이나 대충 부어버리면 지들이 알게 뭐야. 무딘 칼자루를 쥔 말순의 손길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고 둔탁하게 플라스틱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만 요란하게 주방을 채웠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펄펄 끓는 대형 가스레인지 열기 탓에 주방은 찜질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된 최고급 식재료들에서는 시큼하고 구역질 나는 부패치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쉰내가 진동하는 갈비찜 맛을 본 말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이거 다 쉬어 터졌잖아. 깐깐한 사돈어른이 내일 점심에 오신다는데 이 쉰내나는 쓰레기를 어쩌냐고. 눈앞이 노래진 말순은 기름때가 잔뜩 낀 스마트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문지르며 미친 듯이 주소록 번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대접은커녕 헌신짝처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전 며느리 강지은의 번호였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제핏줄의 100일 잔치상을
조강지처에게 차리게 하겠다는 탐욕에 눈먼 천륜을 저버린 인간이나 할 법한 발상이 그녀의 핏발 선 눈동자에 번들거렸습니다. 그 독한 것 어딨어? 강지은 그 독하고 쓸모없는 것 당장 불러서 내일 저녁까지 상 차려내라고 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완벽한 시한폭탄이 이미 째깍거리며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순간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새벽 2시, 화려한 도심 강변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진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맴도는 우아하고 차분한 실내 공기를 무참하게 찢어발기는 몹시 경박하고 이질적인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떨리는 액정 화면에는 10년 넘게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최말순 세 글자가 시뻘겋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이름을 확인한 지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얼음장같이 차갑고 예리한 조소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확신이 그녀의 눈빛을 날카롭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목줄이 조이는 걸 눈치채고 발악을 시작할 때가 됐네. 지은은 조금의 서두름도 없이 거실 중앙에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하게 기대앉으며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끄러운 실크 가운이 맨살에 부드럽게 감기는 촉감과 동시에 스피커폰 너머로 고막을 갈갈이 찢어놓을 듯한 말순이 악다구니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 안 와? 내일 점심에 우리 새아가 친정 식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당장 튀어와서 100일 잔치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 1년 전 뼛속까지 얼어붙던 겨울밤 자신을 공장 밖으로 매몰차게 내던졌던 그 알량한 시어머니의 권력이 아직도 통할 거라 믿는 꼴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아기의 100일상을 전 며느리에게 차리라고 명령하는 저 뻔뻔함은 인간의 가죽을 쓴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나 할 법한 발상이었습니다. 지은은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차갑게 억누르며 저 무지한 늙은이가 제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고 있는지 묵묵히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말수는 수화기 너머에서 헐떡이는 숨소리조차 숨기지 못한 채 새 사돈의 재력을 무기 삼아 지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우리 사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알부자인 줄 알아? 내년은 평생 뼈 빠지게 미싱을 돌려도 구경조차 못할 돈뭉치를 트렁크로 싣고 오실 분들이란 말이야. 자신들의 밥줄을 쥐고 흔들던 원청의 일감이 모두 끊어지고 회사가 거대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멍청한 허세였습니다. 지은은 그 알맹이 없는 협박에 감정적인 동요를 단 한 줌도 허락하지 않은 채 손에 든 크리스탈 와인 잔을 가볍고 우아하게 흔들었습니다. 핏빛처럼 짙고 붉은 와인이 투명한 유리벽을 타고 유려하게 흘러내렸고 지은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단 하나의 음절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독약처럼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을 수화기 너머로 흘려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퍼붓는 폭언에 덜덜 떨며 굴복하던 과거의 며느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말순의 목소리에 짙은 당혹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더 크게 악을 쓰며 발작하듯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지은,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주소 당장 찍어줄 테니까 30분 안으로 앞치마 메고 기어들어 오라고.
목이 쉬어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볼품없는 갈라진 목소리와 제풀에 지쳐 거칠게 내뱉는 흉한 숨소리가 지은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그 꼴사나운 발악을 충분히 즐긴 지은은 마침내 테이블 위로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반격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크리스탈 유리잔의 바닥면이 대리석 탁자 위로 내려앉으며 짧고 맑은 울림을 남겼고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지은의 입술이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저기요. 잔치상이요? 이 새벽에 남의 전화통에 대고 진상 부리는 할머니 번호는 제 폰에 없는데. 근데 도대체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는 30년을 얽매여 있던 역겨운 시댁이라는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그들을 철저한 타인으로 짓밟아버리는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지은의 목소리가 허공을 날카롭게 베어버리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이 막혀 헐떡이는 기괴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완벽한 무시와 조롱에 말문이 막혀버린 말순이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지은은 최후 통첩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명주를 정확하게 끊어버리는 냉혹하고 잔인한 타이머 장치였거든요.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귀 열고 똑바로 들으세요. 내일 아침 9시 당신 아들 회사로 원청 패션 본사 재무감사팀 뜹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말순의 침묵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은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도끼를 꾹꾹 눌러 담아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부려먹을 궁리나 하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 길바닥에 나앉을 당신 아들 주변 쓰레기나 치우시라고 전하세요. 지은은 상대가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고 빌어볼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비 없이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단절을 알리는 차가운 기계 신호음만이 지은의 넓은 거실을 고요하게 채우며 그녀가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음식 쉰내가 역겹게 진동하는 낡고 비좁은 말순의 주방에서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말순의 손에서 미끄러진 스마트폰이 딱딱한 주방 타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액정이 수십 갈래로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바닥 위로 흩어진 유리 파편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날카롭게 번뜩이는 모습은 곧 산산이 부서질 그들 가족의 비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흑빛 얼굴로 주저앉은 말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재무감사팀? 저 전현이 지금 무슨 끔찍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제 그들이 마주할 것은 강지은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파멸과 끔찍한 가난의 나락뿐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이었습니다. 밤새 터진 수만 벌의 반품 폭탄으로 인해 쉼없이 돌아가던 미싱 소리마저 완전히 끊겨버린 적막한 하청 공장 마당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척박하고 메마른 바닥 위로 억대를 훌쩍 호가하는 육중한 최고급 블랙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거칠게 파인 흙구덩이를 밟고 지나가는 고급 타이어가 마른 자갈을 무겁게 짓눌리며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텅 빈 마당의 불안한 정막을 깨트렸거든요. 운전석에서 재빠르게 내린 각 잡힌 정장 차림의 수행비서가 깍듯한 태도로 뒷좌석 문을 열자 시선부터 주변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핏을 자랑하는 화이트 골드 톤의 최고급 맞춤 수트를 차려입은 지은이었습니다.
1년 전 초크 가루와 기름때에 찌들어 손끝이 갈라지고 터지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날카로운 하이힐 굽이 공장 로비에 낡고 금이 간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섭게 내려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떨어질 때마다 울리는 예리한 구두 소리는 마치 무지한 죄인들의 목줄을 조르며 다가오는 심판자의 발소리처럼 공간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훅 치고 들어오는 퀴퀴한 기름때와 시큼한 땀 냄새에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30년을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배를 불려준 곳인데 1년 만에 다시 맡아도 이 역겨운 공장 냄새는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네. 자신을 얼어붙은 겨울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그날의 처절한 기억이 스쳤지만 지은의 입가에는 도리어 매혹적이고 오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밤새 산더미처럼 쏟아진 가을 리뉴얼 불량 반품권에 시달리며 떡진 머리와 초췌한 몰골을 한 영태가 사장실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대단한 외부 손님이라도 온 줄 알고 비굴한 웃음을 장착하며 달려 나오던 영태의 발걸음이 로비 한가운데 선 지은을 발견하고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먼지 구덩이로 내쫓았던 초라하고 볼품없던 전처가 감히 눈조차 마주치기 힘들 만큼 완벽하고 화려한 권력자의 자태로 돌아온 겁니다. 영태의 탁한 눈동자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지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이미 그의 목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아, 아줌마, 네가 도대체 이 아침부터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온 거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천박하고 형편없는 여전히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역겨운 호칭이 영태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 볼품없는 윽박지름에 지은은 분노하는 대신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으로 영태의 초라한 몰골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배어든 끈적한 식은땀 냄새와 밤새 긁어댄 손톱 밑에 낀 때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지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굳이 입을 열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턱짓을 하자 곁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차가운 응접실 탁자 위로 다가갔습니다. 수행비서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금장 명함 한 장을 꺼내어 영태의 눈앞에 거칠고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따가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원천 패션 금박 로고를 내려다보는 영태의 턱이 얼빠진 사람처럼 흉하게 벌어졌습니다. 수행비서가 영태를 길바닥에 오물 보듯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쏘아보며 얼어붙은 로비의 공기를 가르고 또박또박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줌마 호칭, 이제 여기선 함부로 못 씁니다. 과거의 아줌마가 아닙니다. 원청 패션회사의 정권을 쥔 감사 책임자로 오셨습니다. 당장 예에 똑바로 갖추시죠. 감사 책임자라는 단어가 영태의 고막을 때리기가 무섭게 지은은 본사직이니 붉게 찍힌 공문이 끼워진 결제판을 영태의 가슴팍으로 불쑥 밀어붙였습니다. 빳빳한 최고급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영태에 구겨지고 식은땀에 젖은 셔츠 위를 거칠게 긁어냈고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뼈아픈 굴욕감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오늘부로 원청 패션 협력사 재무점검 및 특별감사 착수합니다. 딴소리하지 말고 당장 장부부터 열어. 지은의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뒤따라 들어온 7명의 엘리트 회계사 군단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탁상 위로 일제히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들이 동시에 풀리며 정밀하게 맞물린 금속 걸쇠가 탈거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달아 로비를 울렸습니다. 영태의 얼빠진 입이 채 다물리기도 전에 가방 안에서 꺼낸 수십 건의 감사 서류와 빳빳한 법적 통지서가 탁상을 빈틈없이 뒤덮었습니다. 입 벌리고 바보처럼 서 있을 시간 없어. 어제 싹 다 반품 처리된 불량건부터 네가 유흥업소에서 긁어댄 사적 유용 내역까지 서류 당장 내놔.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전 우리 공장 사모님 아니야? 세상에 쫓겨나더니 어떻게 대기업 원청 본부장이 돼서 나타난 거야? 사장님이 상간녀랑 바람 피워서 빈몸으로 내쫓았다더니 완전히 칼을 갈고 사장님 목을 치러 온 거잖아. 우리 공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수십 쌍의 날카로운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제 몸에 비수처럼 꽂히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진 영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자신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내다버렸던 전처에게 평생을 부려먹던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굽실거려야 하는 완벽한 체면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지은아, 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네가 원청 패션 본부장이 돼서 나타난 거냐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영태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급하게 지은의 소매를 잡으려 땀에 젖은 손을 뻗었습니다. 일단 남들 보는 눈이 많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남도 아니고 10년 넘게 부부였는데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야겠어? 하지만 지은은 역겨운 오물을 피하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단칼에 그의 더러운 손길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과거의 맹목적인 희생이나 부부로서의 정 따위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오직 상대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겠다는 매서운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다 함부로 더러운 손을 대?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쇠고랑 차고 감방 들어가서 국선 변호사한테나 실컷 해. 지은은 손목에 찬 최고급 시계의 문자판을 눈짓으로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치의 타협도 없는 매정한 눈동자로 상대의 명주를 끊어낼 초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1차 횡령 소명 자료 내 눈앞에 정확히 가져와. 상간녀한테 사준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리스 대금 내역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거야.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전 직원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자 공포에 질린 영태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위약금 물어내려면 나 진짜 파산이야. 너도 이 공장에 정이 있을 거 아니야. 정. 지은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 글자가 칼날보다 날카롭게 로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나를 한겨울에 빈털터리로 내쫓을 때 네가 그딴 소리를 짓거렸던가? 지은은 턱을 치켜들고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영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원본 서류는 내일 낮 12시까지 100% 제출하고 이런 한 푼이라도 비면 넌 그 길로 구속이니까. 약속한 오후 6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에어컨조차 가동되지 않는 찜통 같은 하청 공장 마당으로 영태가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끈적한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영태는 지은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 감히 시선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바싹 말라붙은 입술 사이로 혓바닥이 연신 날름거리는 추악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구역질을 유발하기에 충분했거든요. 영태의 두 손에 들린 얄팍하고 초라한 소명 서류철은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는 사시나무 잎사귀보다도 형편없이 바들바들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은아. 네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게 절대 아니야. 30년을 피땀 흘려 일한 조강지처를 겨울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변명이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부 우리 하청회사를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고 영업비로 어쩔 수 없이 쓴 돈이라고. 네가 공장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 구차하고 역겨운 변명에 지은은 굳이 입을 열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회계사가 건넨 결제 내역서 뭉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태가 밤새 조작해온 엉터리 소명 자료를 허공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흩뿌려 버렸습니다. 빳빳하게 코팅된 영수증 사본들이 하얀 눈보라처럼 공장 마당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다 영태의 발밑으로 무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내려앉은 종이 뭉치들이 바스락거리며 뒤엉키는 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공장 마당의 정막을 차갑게 갈랐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더러운 입으로 변명하지 마요. 여기 널브러진 종이들이 알아서 팩트를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지은은 최고급 구두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드 결제 캡처본 하나를 꾹 짓밟으며 영태의 알량한 변명을 원천 봉쇄하는 타격을 퍼부었습니다. 상간녀 최고급 산후조리원 VIP 병실 2,500만 원. 어제 오후에 긁은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리스 보증금 3천만 원. 이게 대체 공장 영업이랑 무슨 상관이지? 영태가 거래처 접대비라며 우겨대던 수천만 원의 결제 내역이 사실은 상간녀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데 고스란히 쓰였다는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진 겁니다. 그 기막힌 팩트 폭행에 숨죽여 구경하던 수십 명의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웅성거림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석 달이나 밀려놓고 그 피 같은 회사 돈으로 상간녀 산후조리원이랑 외제차를 결제했다고? 우리는 이 찜통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미싱을 돌리는데 사장이란 인간은 법인카드로 상간녀 호강을 시켜줘? 저거 당장 고발해야 해.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부려먹던 부하 직원들의 원망 섞인 비난이 사방에서 빗발치자 영태는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뒤로 비틀거리며 근처에 놓인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의자 다리가 거친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신경을 핥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영태의 안색은 핏기가 완벽하게 가셔 파리하게 질려버렸고 그의 탁한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니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 천문학적인 위약금 터지면 나 진짜 길바닥 나앉아. 우리 10년 부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 역겨운 애원에 지은은 바닥에 짓눌린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매정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을 얼어 죽을 겨울밤에 빈손으로 쫓아내던 그날, 저 더러운 입술이 내뱉었던 잔인한 폭언들을 지은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은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기계적이고 날카로운 어조로 원청 패션 원청의 자비 없는 최종 결정을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본사 최종 결정입니다. 오늘부로 원청 패션과의 모든 하청 계약, 영구 파기,
창고에 있는 모든 의류 출고 전면 중지. 영태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들파들 떨렸지만 지은의 자비 없는 자금 차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할 소식 하나 더. 그동안 납품했던 미정산 대금 전액 지급 보류. 10원 한 장 안 나간다는 뜻이야.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완벽한 사형 선고에 영태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헐떡이자 지은은 그가 쥐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회장님 행세하며 쥐고 흔들던 그 마법의 법인카드. 방금 카드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용 정지 때렸습니다. 지은은 완벽하게 승리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띠며 상간녀와 모친을 먹여 살리던 그 알량한 플라스틱 카드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 카드 한도는 완벽하게 0원이에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하나 사 먹을 돈도 결제 안 떨어질 테니까. 영태의 유일한 사치 수단이자 집안의 기둥이었던 카드의 명줄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현실적인 공포가 공장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태가 눈물과 콧물을 흉하게 쏟아내며 바닥을 기어 지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허우적대자 지은은 구드코로 그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때 사장이라 불리던 인간이 시멘트 바닥에 배를 깔고 기어가며 전처의 발끝에 매달리는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감정적인 말싸움 따위는 생략한 채 단 한 문장으로 상대의 뇌리에 법적 압박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내 계좌를 얼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 회사와 내 인생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민형사 소송 내일 아침에 들어간다. 지은은 바닥에 널브러진 영태를 역겨운 오물 취급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공장 밖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하이힐 굽이 대리석을 내려찍는 일정한 구두 소리가 영태의 파멸을 알리는 완벽한 장송곡처럼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태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제2금융권 대출 연체와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 리스 승인 거절을 알리는 독촉 문자의 진동음이 미친 듯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산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늪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영태는 허공을 향해 두 주먹을 쥐고 목이 터져라 끔찍한 절규를 내질렀습니다. 강지은, 너 이 독한 것, 내가 가만둘 줄 알아. 하지만 그 발악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육중한 공장 철문 너머로 허무하게 흩어지는 패배자의 볼품없는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이 하청 공장에서 영태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끊어내며 피 말리는 처형식을 진행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영태의 본가 낡은 거실에서는 유라의 친정 식구들이 상석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막자지껄한 장손 100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어 눈이 부신 붉은색 한복을 쫙 빼입고 주름진 손가락에는 알이 굵은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번쩍거리며 사돈 앞에서 콧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찜통 같은 주방에 방치해 두었다가 시큼하게 쉬어버린 음식들을 새벽 내내 몰래 내다버리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거든요. 결국 아침 일찍 동네 시장통 싸구려 출장 뷔페에서 급하게 쓸어 담아온 음식들을 자신이 직접 밤새 만든 최고급 요리인 것처럼 뻔뻔하게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질 나쁜 기름에 찌들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동태전의 역겨운 냄새와 수분이 말라 비틀어져 고무처럼 변해버린 갈비찜은 잔치 분위기를 묘하게 망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모친이 몹시 불쾌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값싼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잡채를 젓가락 끝으로 심드렁하게 뒤적였습니다. 들통날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말순이 황급히 과장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사돈, 이거 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 비법 양념으로 내가 새벽 내내 뼈 빠지게 정성껏 조린 최고급 한우갈비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많이들 드셔. 말수는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진 손을 허공에 요란하게 휘저으며 잊지도 않은 아들의 재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과시했습니다. 우리 영태가 요즘 원청 패션 사업을 아주 꽉 잡고 있어서 돈을 가만히로 쓸어 담고 있다니까요. 이깟 잔치상 100번을 차리고도 남을 재력이지. 자신이 모시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에게 절대 기죽지 않으려는 천박하고 알량한 허세가 거실의 탁한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채웠습니다. 사돈 내외가 떫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까 말까 망설이며 서로 불편한 눈치를 교환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고요한 거실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기는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단번에 깨버리는 신경질적인 기계음에 말수는 속으로 짜증을 내면서도 사돈들 앞이라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 이 아침부터 누가 눈치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난리람. 우리 영태가 훌륭하신 사돈어른 드리려고 아주 비싼 고급 양주라도 배달시켰나 보네. 말순이 한껏 들뜬 걸음으로 현관에 다가가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젖히자 그곳에는 값비싼 선물을 든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딱 보기에도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묵직한 등기 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거든요. 최말순 씨 본인 맞으십니까? 법원에서 온 아주 중요한 등기 우편입니다. 여기 전자패드에 본인 정자 서명 똑바로 하세요. 법원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현관을 때리는 순간 붉은색 관공서 직인이 거칠게 찍힌 봉투의 위압감에 말순의 늙은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사돈들의 매서운 시선이 일제히 현관으로 쏠리는 것을 느낀 말순은 당줄기를 타고 줄줄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두꺼운 종이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신경질적으로 뜯어냈습니다. 봉투 입구가 찢어지며 거친 종이 섬유가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현관에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빳빳한 서류를 펼쳐든 순간 조금 전까지 득에양양하던 말순의 호흡이 일순간 턱 막혀버렸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질감의 서류 한가운데에는 피보다 붉고 굵은 글씨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끔찍한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누가 남의 멀쩡한 집을 마음대로 경매를 넘겨? 그 밑으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현황조사 예고라는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말순조차 단번에 그 심각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고문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영태가 쏟아지는 막대한 불량 위약금과 상간녀의 사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까지 몰래 주거래 금융사에 담보로 잡아 돌려막기를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절망감이 말순의 뇌리를 하얗게 표백시켜버렸습니다. 이 피 같은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니. 내 아들이 번듯한 회사 사장인데 내가 평생을 바쳐 산 이 집이 왜 빚잔치에 넘어가. 현관에서 터져나온 말순의 찢어지는 흉한 비명을 듣자마자 거실 상석에 앉아 고기를 씹던 유라 아버지의 넉넉해 보이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핏대가 솟은 붉은 얼굴로 들고 있던 무거운 노수저를 기름때 낀 잔치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묵직한 노수저가 빈 사기그릇 가장자리를 강타하며 그릇이 상 위에서 휘청거렸고 그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길바닥에 오물을 보는 듯한 혐오감 섞인 견멸의 시선이 말순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치며 장난합니까? 금지옥 옆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이 내일 당장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을 빚쟁이 집구석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까? 돈 많은 사돈 앞에서 부자 행세를 하며 유세를 떨려던 화려한 잔치상이 단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빠져나갈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던 말순의 콧대는 완벽하게 꺾여버렸고 그녀는 핏기가 싹 가신 백지장 같은 얼굴로 입술만 달달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지은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굴며 내세웠던 그 대단한 집안의 위세가 고작 얄팍한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산산조각 나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돈어른. 이거 법원에서 단단히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 영태가 오면 완벽한 오해라고 싹 다 설명할 겁니다. 말순이 덜덜 떨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구차한 변명을 쥐어짜내며 사돈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던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잔뜩 화가 나 숨을 씩씩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듯하던 유라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하고 불길한 휴대폰 진동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말순의 귀에는 그 진동 소리가 그들의 남은 명줄마저 완전히 끊어버릴 또 하나의 재앙을 알리는 신호처럼 끔찍하게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법원 등기를 손에 쥐고 바들바들 떨며 구차한 변명을 쥐어짜 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라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던 휴대폰 진동 소리가 기어이 끔찍한 파국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받은 유라 아버지의 넉넉하던 안색이 단 몇 초 만에 잿빛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거대하고 육중한 몸집이 식탁에서 용수철처럼 튕겨오르자 묵직한 원목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대리석 바닥 위를 거칠게 긁어냈습니다. 나무다리가 매끄러운 돌바닥과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소리에 잔치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등줄기가 오싹하게 얼어붙었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원청 패션 본사에서 영태공장 하청 계약을 영구 파기하고 완전 부도 처리를 했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치명적인 파산 소식에 거실에 상전처럼 앉아있던 유란의 친정 식구들의 턱이 얼빠진 듯 흉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납품한 대금 전액 보류에 수십억 원대 위약금 폭탄을 맞아서 당장 내일 아침에 회사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야?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소식을 확인한 유라 아버지는 핏발선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벼락 같은 고함을 거실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내질렀습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사기꾼 집구석 같으니라고.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빚쟁이 신용불량자 주제에 감히 내 귀한 딸을 속여. 조금 전까지 하늘을 찌를 듯 콧대를 세우던 재력가 사돈의 입에서 끔찍한 폭언이 쏟아지자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그토록 우쭐대던 붉은 한복의 무릎 부분이 바닥에 쓸리며 흉하게 구겨졌고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은 주체할 수 없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파악한 유라 역시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예물 반지를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어쩐지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라면서 끝까지 정품 보증서를 안 주더라니. 이거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가짜 큐빅이었잖아.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친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며 몹시 요란하고 경박한 소리를 냈습니다. 가벼운 큐빅 조각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초라한 울림은 허영심으로 쌓아 올린 이 집안의 밑바닥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반지는 잔치상 다리에 부딪힌 뒤 힘없이 방향을 틀어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거실 구석으로 처박혀 멈췄거든요. 이런 거지 같은 가짜 큐빅 반지나 들이밀면서 우리 집안 재산을 노려. 엄마 여기서 단 1분도 숨쉬기 싫으니까 당장 아기 안고 짐 싸. 유란의 식구들은 안방 침대에 눕혀둔 자기네 핏줄을 거칠게 낚아채듯 안아들고 일말의 미련조차 남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다시는 내 딸과 내 손주 앞에 그 역겨운 낯짝 들이밀 생각하지 마. 이 시간부로 너희 빚쟁이 집구석과 우리 집안의 모든 금전적 지원과 인연은 끝이야. 유라 아버지가 무자비한 저주를 퍼부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자 육중한 철문이 문틀에 격돌하며 집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무자비한 굉음과 함께 영태 가족이 유일한 동아줄로 믿고 매달렸던 사돈댁의 막대한 자금 지원줄마저 완벽하게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텅 빈 거실에는 싸구려 기름에 찌든 전 냄새와 부패해가는 갈비찜 냄새만이 역겹게 맴돌았습니다. 반쯤 쓰러진 잔치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흉물스럽게 식어가고 엎질러진 국물이 상보를 타고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폐허 속으로 공장에서 지은에게 완벽하게 짓밟히고 넋이 나간 몰골의 영태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영태는 엉망진창이 된 잔치상과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어미를 발견하고는 마침내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파산의 충격으로 눈이 뒤집힌 영태는 바닥에 주저앉은 늙은 어미를 부축하기는커녕 악에 바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부린 그 알량한 욕심 때문이잖아. 공장 잘 돌리던 가만히 있는 지은이를 왜 한겨울 길바닥으로 쫓아내서 이 끔찍한 사단을 만들어. 자신이 저지른 횡령과 불륜은 까맣게 잊은 채 모든 책임을 늙은 어미에게 떠넘기는 추악한 발악이었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패륜적 발언에 이성을 잃은 말순 역시 도끼가 잔뜩 오른 붉은 눈으로 영태의 등짝을 자비 없이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몰래 내 집 문서 훔쳐다가 금융사의 담보로 잡히고 빚 끌어다 쓴 건 너잖아. 뼈 빠지게 고생한 이 어미를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 폭염 속에 전기세를 아끼려 에어컨조차 켜지 못한 찜통 같은 집구석에서 끈적한 땀과 더러운 눈물로 엉망이 된 추악한 모자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 끌며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뒹구는 꼴은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서로를 갉아먹는 탐욕에 눈먼 금수만도 못한 것들의 최후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간들의 흉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며 서로의 탓만 해대는 추잡한 울부짖음만이 비좁은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던 모자의 곁으로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영태의 스마트폰 화면이 차갑게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을 띄웠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영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액정 화면에는 법원 집행관 측에서 보낸 최후 통첩 문자가 떠 있었거든요. 내일 오후 2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 압류 및 현황 조사차 자택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부재 시 강제 개문 조치합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나 먼지 구덩이로 굴러떨어져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 아니었습니다. 자비 없는 법원의 통보를 확인한 영태는 손톱에 긁혀 핏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잔치상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음을 완벽하게 깨달은 자의 초점 잃은 탁한 눈동자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지독한 절망과 공포만이 고스란히 맺혀 있었습니다. 끝났네. 내 돈, 내 차, 내 집, 내 회사.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완벽하게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자신들이 지은을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날의 잔인함이 고스란히 수천 배의 이자가 붙어 그들의 목줄을 끊어놓은 완벽한 파멸의 밤이었습니다. 가을의 청명한 공기가 무색할 만큼 원청 패션 론칭쇼가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 내부는 터질 듯한 열기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프레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번쩍이며 마치 폭포수처럼 무대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원청 패션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의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혁신적 디자인의 주인공을 오무대로 모십니다. 장내를 꽉 채운 수천 명의 VIP 관객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무대 위 MC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값비싼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 겸 본사 감사 책임자 강지은 님입니다. 30년이라는 길고도 끔찍했던 세월 동안 하청 공장 구석에서 이름 없는 아줌마로 불렸던 그녀의 진짜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 위로 호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고급 화이트 골드 맞춤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지은이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구두굽이 런웨이 바닥을 일정하게 내려찍는 경쾌한 소리는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들을 완벽하게 짓밟고 일어선 승리자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쏟아내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 속에서 지은은 입가에 여유롭고 매혹적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무능한 아내나 핍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뼈를 깎는 실력으로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선 완벽한 권력자의 자태 그 자체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사를 보내주신 이 옷은 제 굳은 손끝에 남은 30년의 흉터와 땀방울이 만들어낸 가장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지은이 찬란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던 그 시각, 장면이 날카롭게 교차하며 본사 외곽에 위치한 낡고 삭막한 대형 물류센터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던 런웨이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목이 턱턱 막히는 시큼한 땀 냄새와 매캐한 회색 먼지 구름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철 덩어리 같은 대형 환풍기들이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꽉 막힌 창고 안의 탁한 공기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 빨리빨리 안 움직여. 군뱅이처럼 바닥이나 기어다니다가 오늘 출고 물량 다 못 맞추면 니들
오늘 일당은 10원 한 장 없을 줄 알아. 현장 반장의 표독스러운 호통이 먼지구덩이 위로 날아들자 산더미 같은 위약금에 짓눌려 알거지가 된 영태와 말순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때 번듯한 하청 공장 사장과 콧대 높은 사모님 행세를 하던 두 사람은 땀에 젖은 형광색 단기 일용직 조끼를 걸친 채 비참하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은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비단옷을 걸치던 손에는 이제 싸구려 목장갑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 몸통보다 거대한 20kg짜리 의류상자를 나르던 영태는 땀방울이 눈을 찌르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짐짝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내가 고급 외제차 끌고 떵떵거리던 사장어른이었는데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런 개미지옥 같은 먼지구덩이에서 박스나 나르고 있노? 옆에서 값싼 목장갑을 낀 채 상자 테이프를 붙이던 말순 역시 끊어질 듯 시큰거리는 허리를 굽은 주먹으로 두드리며 뗏물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흉하게 쏟아냈습니다. 평생 지은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짓밟았던 그 끔찍한 노동의 굴레 밑바닥으로 완벽하게 추락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물류센터 현장 시찰을 나온 지은이 예리한 구두 소리를 내며 헐떡이는 영태의 모자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은 본사 감사 책임자의 등장에 현장 관리자들이 굽실거리며 길을 텄고 영태는 그 익숙한 발소리에 핏기가 가신 얼굴로 뻣뻣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납작 엎드린 영태의 눈동자가 지은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지은은 그 오물 같은 몰골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들먹이며 얄팍한 감정적 조롱을 쏟아내는 대신 철저한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한 그들을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언어로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휴식 시간 10분 지났습니다. 거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작업자들은 딴짓하지 말고 당장 작업 라인으로 돌아가서 상자 날라요. 그 매섭고 건조한 목소리에 영태와 말순이 덜덜 떨며 비굴하게 동정심을 구걸하려 했지만 지은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든 작업자 관리 명부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405번, 406번. 당신들 두 명은 오늘 할당량 턱없이 미달이니까 자정까지 강제 잔업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이름조차 완벽하게 박탈당하고 그저 하찮은 일용직 번호로 불리는 가해자들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위로 지은의 자비 없는 법적 통보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이번 달 당신들 일당도 법원 위약금 압류 조치로 80% 강제 차감 처리된 거 알죠? 밤새 숨이 턱에 차도록 뼈 빠지게 상자 날라봤자 당신들 입에 들어갈 돈은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죗값의 이자까지 철저하게 뜯어내겠다는 완벽한 선고에 영태와 말순은 체면도 자존심도 안전히 내던진 채 거친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쳐박고 통곡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패배자들의 끔찍한 울부짖음조차 철저한 무관심으로 짓밟아버린 지은은 완벽하게 통제된 거대한 물류 창고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걸음이 향하는 곳은 퀴퀴한 먼지구덩이가 아닌 눈부시게 맑은 가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출구였습니다. 어두운 창고 문을 열고 나가 빛을 향해 걸어가는 지은의 찬란하고 매혹적인 뒷모습 위로 지난 30년의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낸 묵직한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이건 유치하게 안갚음이나 하는 복수극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이 뻔뻔하게 훔쳐서 누렸던 내 진짜 이름과 내 정당한 자리를
이제야 완벽하게 되찾은 것뿐입니다. 등 뒤로 육중한 창고 철문이 서서히 내려오며 빛과 어둠의 경계를 갈랐습니다. 두꺼운 철판이 바닥의 레일과 맞닿으며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대지를 타고 퍼져나갔고 강지은이라는 거대한 이름표를 단 그녀의 진짜 인생이 마침내 완벽하고 눈부신 막을 올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세월, 지은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까맣게 잊은 채 낡은 미신기 앞에 그림자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피땀을 무참히 착취했던 그 오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길바닥에 내다버린 낡은 재단 가위가 자신들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베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은이 그들에게 내린 벌은 얄팍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탐욕에 대한 아주 공정하고 완벽한 대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지은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금 창밖으로는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가지마다 눈부신 꽃망울이 경이롭게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굽이치는 인생도 이 찬란한 봄꽃의 이치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며느리와 어머니로 평생을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거친 손끝에는 세상 어떤 최고급 보석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웅크렸던 그 길고 시렸던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토록 단단하고 품격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넘어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눈부신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부르며 화사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지은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 깊이 묵어있던 답답한 체증을 시원하게 씻어내 드렸다면 영상에서 나가시기 전에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의 지은처럼 평생 헌신만 하다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로 널리 공유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와 공유 버튼 한 번이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의 봄을 시작하는 수많은 지은이들에게 가장 거대한 힘이 됩니다. 포근한 4월의 봄볕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늘 따뜻하고 찬란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